아니, 모임비도 지원해준다고? 안녕하세요. 나랏돈 지원받기 시즌2와 함께 돌아온 에디터 김주은입니다. 저는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해서 동네 이웃들이랑 모임을 종종 갖는데요. 우리 동네 이웃들이랑 하는 소소한 모임에 나라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주민들끼리의 스터디 모임에서 꽃꽂이 같은 문화활동까지 다양한 형태의 모임 활동들을 나라에서 지원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혜택이 있는지 모르셨죠? 지금부터 주목해주세요. 모임할 때 지원금 받는 법. 먼저 동네 모임을 하면서 모임 지원금을 받아보신 실제 경험담을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슬기로운 주민자치생활 모임을 이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제도가 있는지 정말 몰랐거든요. 어떻게 알고 또 어떻게 지원하게 되셨나요? 제가 사는 동네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활동하다 보니까 정부 지원 사업이 있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자주 들여다보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의 공모 사업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업명처럼 이 사업은 이제 주민 스스로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취지 아래서 주민들이 모여서 주민자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모임인 거죠. 그러면은 이 공모 사업을 어떻게 구청 가서 알아보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사이트를 뒤져서 알게 되셨나요? 사이트를 조사해서 알게 되었어요. 어느 사이트에서 보셨나요? 저희가 행안부 홈페이지를 본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보셨군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제 신청서를 어떤 분들이랑 이제 같이 냈는지, 예. 그러니까 일단은 주민자치 학습 모임을 한다 그러는데 거기서 10명의 그 인원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10명의 인원을 일단 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뭐 새마을 분여회 회장님이라든지 적십대 회장님, 그다음에 뭐 통장 회장님, 아니면 뭐 주민자치 회장님 이런 분들, 일단 동네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위주로 10명을 모집해서 저희가 그 아이디어를 받아서 냈게 되었죠. 그리고 그 응모 양식을 보니까는 모임 주제를 써야 되던데 어떤 아이디어를 쓰셨나요? 일단 한 분 한 분씩 다 아이디어를 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제를 내라고 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의제가 나오는 거예요. 뭐 동네 화단을 만들자는 의견도 있었고, 뭐 밤거리가 어두우니까 뭐 LED 조명 LED를 하자는 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 횡단보도에 뭐 옐로우 라인을 좀 해보자는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의제를 뽑아서 했는데, 그때가 이제 코로나19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상권이 침체돼 있다. 그래서 침체된 상권을 좀 살려보자. 이래서 골목 상권 활성화를 해서 한번 내보자는 의견을 모으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팀이 응모해서 이제 뽑히신 건데 이런 게 어필해서 된 것 같다. 좀 합격하기 위한 팁 같은 걸 좀 공유해 주신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저희가 주민과 그다음에 상권, 우리들만의 모임이 아닌 그 주민한테 좀 더 넓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잡았죠. 그럼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의 공통된 그러니까 공익을 위한 그런 주제가 결국은 합격하기 위한 어필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의 모임이 아니고 뭔가 주민들을 위한, 그다음에 좀 더 넓게, 그러니까 우리 동도 필요하지만 조금 더 우리 구 이런 식으로 조금 크게 좀.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게 그럼 도대체 얼마나 지원을 받는 거지? 이런 모임을 만들면 물론 모임에 따라서 또 예산에 따라서 다 다양하긴 하겠지만요. 여기 행안부 지원비는 2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쓰셨고 뭐 그게 한 번에 그 지원금을 받는 건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회차별로 받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은 그 행안부에서 그 지원금이 한 번에 나왔어요. 나오고 그걸 저희가 이제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쓰는 거죠. 그럼 그 예산안에서 항목별로 어떻게 쓸 수 있냐, 그 비중은 어떻게 정해져 나오나요? 네, 예산 편성표가 나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쓰는데, 저희는 이제 강사비는 1급 기준으로 2시간에 37만 원을 잡았고, 그다음에 식비는 1인 8,000원, 그다음에 간식비 4,000원 이런 식으로 그 편성표에 의한
그 예산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모임 지원비를 나라에서 받으시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셔야 되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계획서 낼 때 저희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그 계획서도 내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예산 편성표에 맞춰서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총 5번의 공식 모임을 가졌다고 들었는데 그럼 만나서 주로 어떤 일을 하신 건가요? 일단 첫 번째는 모여서 그 골목을 돌아다녀 보자. 조를 나눠서 동네 탐방을 했어요. 그래서 각 한 3개, 4개 조로 나눠서 탐방을 해서 두 번째는 이제 그 탐방한 거를 가지고 그 의제를 이제 이제 내시고 그다음에 이 의제는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방안을 내시는 거죠. 그래서 각 조에서 나온 거를 또 토대로 해서 그 저희가 골목 상권을 하려면은 선진지를 한번 가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선진지도 또 어디가 좋겠느냐 이런 것들. 그런 거를 잘하고 있는 동네를 또 찾아와서 또 따로 또 취재를 하신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이게 나라 돈을 쓰면 증빙하는 것도 복잡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증빙을 하나요? 뭐 영수증 일일이 붙이는 건가요? 그렇죠. 증빙은 이제 매니저님이 결과 보고서도 써야 되고, 그리고 영수증 증빙 처리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모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신다고 하면 이런 성과가 있었다. 이런 학습 모임, 이번 학습 모임을 해서 저희가 이제 마을 공동체하고 협약을 맺고 주민자치회하고도 협약을 맺어서 그 큰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동네에서 이제 문화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었고요. 그거에 이어서 바로 이제 횡단보도 옐로우 라인이라고 그 약간 교통 안전에 대한 그런 것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공모 사업을 이제 관할하는 부서가 이제 여러 군데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지역 모임 예산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그러면 어디로 찾아가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일까요? 제일 가깝게 갈 수 있는 건 동사무소에 가서 상의 의논을 해보는 게 좋지만 해당 자기가 사는 동네 구청 구청에 가보면은 가장 아니 빠른 정보가 가시지 않아도 돼요. 아니면 인터넷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어디 홈페이지?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그런 구청에서 하는 일들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공모 사업도 나오고 뭐 일자리도 연계해주고 그래서 많은 그 사업 그런 게 있어요. 그 홈페이지에. 그러니까 결국 구청에서 나오는 그 정보들을 잘 알아보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럼 주민자치 학습 모임에 지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짧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학생조직원 사회도 협동조합에서 일하고 있는 정민아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2022년 행정안전부 주민자치 학습 모임 사업의 책임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 저는 주민자치 관련 교육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년엔 총 몇 팀이 선정되었고 어떤 주제팀이 선정되었나요? 2021년도에는 저희가 11개의 팀을 선정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좀 많이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올해 규모가 늘어난 이유기도 하고, 작년은 이제 대부분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 분들이 주민자치회를 이제 전환되면서 법률이나 뭐 조례 같은 내용으로 학습을 많이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되신 분들이 뽑히셨고, 그 밖에는 이제 마을에서 자사마 하시는 분들도 되셨고요. 그래도 이제 마을 기업 참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이제 사업들로 구성된 팀들도 있었습니다. 지역 모임 지원은 관공서를 비롯한 나라에서 많이 하는데 이런 지역 커뮤니티 모임 지원 사업은 주로 어디서 운영하고 관할부서는 어디고 또 운영 실무는 누가 하고 관련 지원 사업 정보는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관련 지원 사업은 주민자치 학습 모임 같은 경우에는 자치포럼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시면 정확하고 빠르게 소식을 접할 수 있고요. 나머지 이제 주민자치에 관련된 분들은 저희가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자마자 다 공문으로 내려서 이제 전달을 하기 때문에 자치구에 있는 이제 관련 주민자치 센터나 이제 담당 공무원, 주무관 분들한테 확인하시는 게 빠르실 것 같아요. 지원에서 합격률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차는 서류 심사를 하고 2차는 면접을 봐서 이제 온라인으로 면접을 봐서 합격자를 뽑았는데요.
신청서 작성이 제일 먼저 보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주제에 대한 명확성과 학습 계획성에 약간 구체성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주제에 대한 명확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고 학습 모임이 끝나고 나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계속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가를 다 담은 이제 계획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는 이 결과를 다른 분들한테도 공유를 했을 때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좋은 가이드가 될 수 있는지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또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이런 팀은 뽑지 않는다는 게 있을까요? 저희 같은 경우에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뽑긴 하지만 이제 이익만 바라보고 접수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취미생활에다 밀접하거나 아니면 이제 개인의 약간 사유를 위해서 이제 하시는 분들도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것보다는 이제 본인이 속한 지역에 있는 문제에 대한 내용을 적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지역 모임 하고 싶은 이들에게 한마디 조언해 주신다면? 학습 모임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지역의 어려움을 같이 고민하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나아가서 주민이 이제 주인이 되는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서 하는 이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자치 학습 모임을 통해서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주민자치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고 공동체를 형성해서 학습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임은 어디서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을까? 주민자치 학습 모임을 지원받고 싶다면 사회혁신교육원 사회적 협동조합, 취미 모임을 지원받고 싶다면 동사무소 사회복지관, 평생학습 프로젝트를 지원받고 싶다면 구청 동네배움터 평생학습 커뮤니티, 시니어 활동 모임비를 지원받고 싶다면 지역 50+ 센터.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회혁신교육원 사회적 협동조합 주관 주민자치 학습모임 지원사업. 이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 주민자치지원팀 예산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이렇게 해당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에 포스터로 공지된답니다. 목적은 지역의 주민자치 현황과 해결책을 학습하고 토론하여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것이고요. 신청 자격은 주민자치에 관심이 있는 해당 지역 주민이고요. 선정 구면은 7에서 10인이 모여 한 팀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지원 규모는 한 팀당 200만 원이고요. 다가비, 식사비, 교재비, 탐방비, 대관비가 사용 가능하며 대신 취미나 여가 활동 등 단순 소모임이나 영리 목적의 학습 모임은 제외된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볼까요? 일단 자치포럼 넷 사이트에 접속해서 지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공지사항 아래 글쓰기를 눌러 접수글을 쓰고 제목 학습 모임 신청이라고 기재하고 파일은 신청서를 첨부해서 접수를 하면 완료됩니다. 심사 기준은 학습 모임 목표의 명확성, 모임 운영의 내실밀 적극성, 지역의 주민자치 현안의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의 구체성입니다. 사업 신청서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지원 매니저는 필수 사항으로 팀을 위해서 활동하실 분으로 선정하여 신청하면 된다고 하고요. 회차별 보고서 작성이나 운영 지원, 지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도맡아하여 향후 지역의 주민자치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며 역량을 높여서 주민자치 강사로도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받는다고 합니다. 아까의 인터뷰 담당자분의 조언처럼 주제에 대한 명확한 문제의식이 담긴 지원 동기는 필수겠죠? 여러분도 추후 접수 기간을 잘 확인해보고 꼭 지원해보세요. 2. 구청 단위 동사무소 사회복지관 주관의 주민모임 지원사업. 두 번째는 구청 단위 동사무소 사회복지관 주관의 주민모임 지원사업입니다. 목적, 지역 주민 중 공통 관심사 및 활동을 공유하기 원하는 5인 이상의 모임에게 공간을 개방하고 정기 모임 나눔 활동을 활성화합니다. 예를 들어서 첼로 모임, 뽀뽀지팀, 숲속의 울림, 또 중학교 농구팀, 마음탕방 활동가 등이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은 동지역 주민 누구나 5인 이상이면 구성 모임이 가능하고요. 선정 규모는 5개 팀입니다. 지원 규모는 기존 모임은 3년 차 이상일 경우 35만 원, 신규 모임 2년 차 이하일 경우 50만 원입니다.
자, 이제 지원 방법을 알아볼게요. 지원 방법. 사회복지관이나 동사무소 홈페이지 접속 후 자료실 신청서 다운로드 후 센터 담당자, 사회복지사가 보통 진행합니다. 이메일 접수, 내방 접수로도 가능하고요. 심사 기준은 신규는 해당 관할 구역의 주민 비율, 또 모임의 체계성, 예산 편성의 적절성, 또 기존 이전의 사업에 참여 횟수나 지역사회 기여도를 봅니다. 심사 방법. 1차 서류 심사 후 면접을 진행합니다. 제출 서류, 주민모임 지원사업 시청서, 운영계획서, 참여자 명단. 여러분들도 본인이 속한 사회복지관이나 동사무소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접수기간을 확인해보고 지원해보세요. 3. 구청 동네배움터, 평생학습 커뮤니티, 주민주도 평생학습 프로젝트 지원. 다음으로는 주민주도 평생학습 프로젝트 지원 사업으로 지역 배움터 평생학습 커뮤니티에서 이뤄지는 것인데요. 구청 예산으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목적, 구민의 자발적 평생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평생학습 커뮤니티. 신청 자격, 해당 부의 평생학습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발적 학습 모임. 지원 규모는 자유주체형 커뮤니티에 해당되는 전체 팀은 6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고요. 공공주제형 커뮤니티의 경우 약 1000만 원 상당의 예산이 잡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몇 팀을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분배되는 예산 비중은 달라지겠죠? 선정 규모 5인 이상 주민 모임은 장애인이 포함됐을 경우에는 3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지원 자격, 공공성을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학습 모임. 지원 방법, 해당 구청 동네배움터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시고 또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4. 지역 50+ 센터, 시니어 활동 모임비 지원. 마지막으로 지역 50+ 센터의 커뮤니티 지원 사업을 소개해 드릴게요. 50+ 센터에서 활동하는 모든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강의실, 실습실, 회의실, 빔 프로젝트 등 기자재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는데요. 최대 50만 원의 교육활동비 지원과 50+ 일자리 창출, 또 최대 100만 원의 지역을 위한 공익활동 프로젝트를 실현하는 지원비도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목적, 50+ 센터에서 활동하는 모든 커뮤니티 대상으로 공간 및 기자재를 지원해주는 사업. 지원 규모, 프로젝트 활동비 최대 100만 원. 계획서 심사 후 센터와 협의해서 결정하며 활동기간 중 1회 지원. 지원 자격, 최소 5명 이상, 50+ 세대 3명 이상 포함으로 구성된 모임. 대표자는 해당 관할 구역의 주소지를 둔 50+ 세대. 동네 50+ 센터에서 학습 후 활동을 이어나가는 커뮤니티. 동네 50+ 센터에서 6개월 이상 꾸준히 활동한 커뮤니티. 지원 방법은 50+ 센터, 지역 이메일 접수, 제출 서류는 참가 신청서. 상시 지원 공고가 올라온다고 하니 기간을 잘 체크해 보시고 지원해 보세요. 은퇴 이후 모임 활동은 소속감과 유대감, 자존감을 놓쳐서 노후의 삶에 중요한 의미라고 합니다. 그런데 동네 지인, 친구들과 모임을 할 때 모임 비용을 지원받으면 사회에도 또 유익하고 더 의미 있는 모임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동네 주민센터 등을 잘 살펴보시고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택 9할 아시죠? 유튜브 전성기 TV에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용노동부의 지원 사업인 K-디지털 크레디트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내일 배움 카드가 변경이 된 건데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하다면 전성기 TV를 시청해 주세요. 그럼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